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꿈은 안 꾸셨고, 또 오래 푹 주무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잠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나 좀 잠을 잘 못 자서 좀 굉장히 괴롭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점검해 봅시다. 나 잠은 좀 어떤가? 푹 자나? 혹은 꿈을 많이 꾸나? 혹은 시간은 충분히 자는데 근데 뭔가 피곤한가? 네, 이렇다면 잠자리 환경이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컨디션, 면역 유지, 뇌 건강, 뭐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네, 이 모든 것들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잠입니다. 안티에이징 잠이에요, 잠. 왜냐면요, 정말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숙면과 건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 숙면을 취하는 정말 기본적인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살짝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낮에는 세로토닌을 위해서 이렇게 햇빛을 충분히 받아라라는 말씀을 조금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좀 구체적인 잠을 잘 자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낮에 빛을 완전히 받고 밤에 빛을 완전히 차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핸드폰 혹은 전자기기 불빛,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떤 밖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전등의 불빛 완전히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숙면을 취하는데 그 불빛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잠잘 때 우리가 이렇게 잠이 들랑말랑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자기 전부터 잠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는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고 그것이 몸으로 기억되면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빛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우리의 뇌파도 또 이제 반응을 받아요. 그래서 뇌파에는 뭐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런 여러 종류들의 뇌파가 있는데 잠들기 직전에 또 이제 뇌파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전 정말 옛날에 아주 아기 키울 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핸드폰. 그 핸드폰 불빛이 내 눈을 나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뇌에 영향을 많이 줘요. 뇌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핸드폰보다는 책을 읽어주면 아이와 함께 책을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무의식으로 이 책이 고스란히 입력이 되고 또 그 책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들이 고스란히 기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주게 되면 창의력이 열리고 또 어떤 무의식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억되는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근데도 나는 전자기기를 끊을 수가 없다. 난 이게 너무 소중하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나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 혹은 자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고 잔다 이런 경우 있으시다면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저희 시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시부모님이 24시간 텔레비전을 끄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뇌경색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병원에서 고생하시고 재발하시고 요양병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되게 힘들게 이 뇌 건강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 힘든 상황을 겪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죠. 일단은 이 전파로 인한 불빛, 소리 이것들은 계속 우리의 뇌를 자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습관이 수면을 방해하고 치매를 유발시키고
참 그런데도 이렇게 모르고 어르신들께서 아직까지 막 그 어르신들은 또 이게 이 환경에 너무 익숙해진 경우 정말 텔레비전 끄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치매에 걸릴 거냐 아니면 숙면을 취하실 거냐. 어 정말 이 전자파 이 텔레비전이요. 치매를 유발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빛과 소리가 뇌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또 우리의 호르몬의 방해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여러 인제 잠을 자게 하고 또 잠을 깨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인제 수면 유도인자, 뭐 멜라토닌, 세라토닌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세로토닌도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요소고요. 아데노신 요런 어떤 수면 인자가 있는가 하면 글루탐산, 도파민, 히스타민, 히포크레인 등의 인제 각성 인자도 있어요, 잠을 깨게 하는. 근데 우리가 자기 전에 어떤 전자파가 나오는 불빛이 나오는 어떤 그런 매체들을 접하면 어떻게 된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각성된다.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뇌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 인제 뇌가 못 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실상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때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쉬지 않는 두 부위가 있다면 그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심장, 두 번째는 뇌라고 보시면 돼요. 뇌는 우리가 잘 때도 우리의 어떤 이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청소가 끝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가 굉장히 인제 학습과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척수액을 다 인제 씻어내고 노폐물들을 다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밤에 하는데 잠을 잘 못 잔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뇌가 계속 손상이 되는데 그것이 어 다시 치유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안 좋은 성분들이 몸 안에 쌓이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네, 치매 위험이 나날이 높아진다. 그래서 잠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음.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글루코코로이드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예 이런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고요. 뇌가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이 이것들을 다 청소해 주고 뇌 척수액 사이에 뇌세포 사이에 있는 공간들을 싹 씻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학습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 뭐 공부시킨다고 밤에 계속 잠 못 자게 하고 공부시키는 게 좋다 안 좋다? 결론적으로 아주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더구나 학습 효율을 높게 좀 더 높이시려면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숙면 중에 나타나는 렘 수면 상태 요런 현상이 되면요. 어떤 학습들 정보들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된대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면 그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들어도 다 줄줄줄줄 새어 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사고력 떨어지고 또 왠지 막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또 막 뭔가 괜히 우울하고 이런 증상들 다 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정말 숙면이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확실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또 이 잠을 딱 잘 때 처음에 잠을 잤을 때 그 90 분이 모든 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잠을 잘 자는 것, 딱 잠이 들었을 때 푹 자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잠을 못 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학습, 우리의 뇌 건강 그리고 또 미용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식욕이 증가되고 또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렙틴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 분비가 되어서 계속 먹고 싶고 계속 먹다 보니까 살찌고 또 살찌고 인제 밤에 야식 먹어요. 야식 먹고 막 소화 안 되면서 더 잠을 못 자고 막 요런 현상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잠을 이왕 자려면요. 황금 시간대, 그러니까 면역을 올리는 황금 시간대를 좀 중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11시에서 2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라클 모닝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10시 이전에 주무셔서 한 4시에서 5시 가경에 일어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골든 시간대를 딱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서 2시 경에는 우리의 몸을 살리는 그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딱 자게 되면 내 몸을 돌보고 아침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뇌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골든 타임을 잘 자려면 또 그밖에 어떤 것들이 좋을까 하면은 이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확실하게 잠이 깰 수 있도록 빛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뇌에 어떤 자극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 자기 전에 의식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기 완전히 차단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머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해요. 되도록 머리 쓸 수 있는 일은 낮에, 오전에 하시고 머리를 좀 쉬게 하는 것들은 밤에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아무래도 체온이 굉장히 좀 올라가게 되면서 아주 이 모세혈관까지, 아주 세밀한 혈관까지 피가 잘 돌면서 잠들기 좋은 온도가 된다고 하고 또 잠을 잘 때 따뜻하게 주무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도 밤에 하기보다는 낮에 하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땀이 나면은 체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또 인제 낮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꼭 씹어 먹는 음식들 혹은 이런 신체의 오감들 있잖아요. 오감들을 좀 자극해 주면 더 각성된 상태로 더 맑은 상태로 하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커피나 카페인들은 밤에는 되도록 이렇게 드시지 않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낮과 밤에 이 낮밤이 바뀌거나 혹은 낮에 할 일을 밤에 한다거나 밤에 할 일을 낮에 한다거나 네, 요런 일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상 숙면은 취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과 밤을 잘 구분하고 낮에 할 일과 밤에 할 일들을 잘 챙기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나름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활기찬 하루를 아침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밤을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시고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 보다 깊은 잠을 자고 보다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